안녕하십니까. 올소의 아싸 시즌3.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 특히 치과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이 글자대로 읽고 계신 게 정말 사실일까? 뉴스 속의 진짜 스토리, 뉴진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단독주택에서 노인 300명을 치료한 가짜 치과 의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헤드라인에 싸게 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주에서 그랬답니다.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대상으로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6년 동안 오래 하셨습니다. 안 걸리고 3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걸 하셨네요. 뭐 교정도 하고 보철도 하고 한 7억 원을 벌었다. 이 기사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좀 부럽다. 7억이나 벌었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 치료가 잘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어느 분들은 얼마나 싸길래 저길 갔을까. 근데 숫자는 제가 참 약합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보면 6년간 300명을 대상으로 7억을 벌었다. 그럼 1인당 한 2천 몇백만 원이에요. 2천 몇백이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치과에서 무슨 치료를 하든 떡을 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1층에서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것들을 갖다 놨다. 장비나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했을까? 이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살 수 있어요. 물론 중고일 겁니다. 어딘가 중고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잘 구해다가 집에다 갖다 놓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은 안 해도 되느냐? 실제로 의료기기는 치과를 개원할 때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숨어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록도 안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무면허 의료업자는 엑스레이 같은 거 잘 안 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느냐는 거죠. 되긴 돼요, 사실은. 치과대학을 처음 들어가면 사람 입에다가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형상에다가 이를 좀 깎아서 씌워본다든가, 어디선가 발치한 치아들 그걸 또 깎아서 연습을 좀 해본다든가, 이렇게 이의 머리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치과 의사가 약간 공학적인, 기계적인 무언가 만드는 장인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머리 부분 밑에 쪽에는 뼈가 있고 신경이 있고 살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이걸 안 봐요. 그냥 머리 부분만 보고 깎아서 하다가 잘못해서 신경이 노출되면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신경치료까지 보험이 되니까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받고 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머리가 완성돼서 오면 그때 깎아서 거기다가 금리를 하면서 요건 싸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공작물을 만드는 거죠, 정말로. 그 다음에 틀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 판 위에다가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치아들을 꽂아놓은 거니까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틀니가 입안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 흡착으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에다가 이렇게 뽁뽁이 뽁 붙이는 거 있잖아요? 뽕 띄는 거. 그런 형태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리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요, 살이라는 거죠. 그러면 살을 잘 붙들고 틀니가 있어야 된다. 그 외에 씹는 힘을 전체적인 잇몸이 잘 균등하게 분산을 해야 이 잇몸뼈가 버텨요. 그런데 이렇게 무면 의료업자가 만들면 틀니가 틀니처럼 보여요. 그리고 잠깐 동안 씹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과도하게 힘을 받는 부위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잇몸뼈가 녹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새로 몇 번 만드는 게 치과에서보다 싸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몸이 망가져가면서 지금 당장 내는 돈이 좀 적기 때문에 그쪽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분들은 치과 의사의 곁에 있었던 분들이 많아요. 옆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저 치과 의사들 뭐 이렇게 드릴 같은 걸로 이빨 깎아가지고 본 딱 뜨고 나니까 금 딱 띄워주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고 사실은 6년을 대학에 있고 한 4년 기간에 임상수련인가를 더 받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언가 하찮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써가면서 노력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치과 의사가 되고 난 후에도 이놈의 치과 의사들이 주말마다 어딜 가요. 그게 세미나를 가는 거죠. 연수회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을 다시 익히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 의료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 계통 직종에는 전부 다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필수예요. 1년에 몇 시간 이상의 새로운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해야만 이 면허를 유지해 준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그게 없겠죠. 그럼 언제적 걸 가지고 해요? 자기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시절 걸 가지고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과 의사셨는데 저희 아버지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내용들이 이제는 치과대학 교과서에 거의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자격입니다. 중학생도
게임 열심히 하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면허증을 주느냐? 자격시험 통과를 해야 되고 그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돼야 돼. 왜요? 사리분별은 돼야 되거든요. 게임은 아니거든요. 면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치과 업계에서는 모구리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구리, 머구리. 보건소에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 빨리 치과로 돌아오셔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중장기적으로 자기 몸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씹을 수 있도록 빨리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 하나는요. 금리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가 상했어요. 상했다. 깎아요. 오늘 떠요? 쉬워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공작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씹는 패턴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렇게만 딱딱딱 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문지르고요. 옆으로도 문지른답니다. 이렇게 문지르는 과정 중에 이 금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정상적인 턱관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방해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씹히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로 수많은 고려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딱딱 씹어보고 괜찮아 이렇게 해서 금리를 껴주면 치아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잇몸, 턱관절 그런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모든 치료는 면허증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치과 의사한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